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주택저당담보증권 MBS라고 불리우는 주택저당담보증권이라는 요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주택저당담보증권인 MBS보다 상위 개념인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을 ABS라고 하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이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을 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죠. 그래서 현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고, 또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증권들에 투자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주기도 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먼저 자산유동화 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이 증권을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면 무언가 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ABS 중에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여러 개 중에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어떤 증권을 발행을 하는 것을 주택저당담보증권 MBS라고 한다. ABS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MBS 주택저당담보증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좀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알고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제 좀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일률적으로 평면적으로 놓고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큰 그림 먼저 이렇게 보시고 각각의 개념, 그 다음에 또 구별하는 거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고 효율적인 공부가 되니까요.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체계를 먼저 잡고 공부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ABS 중에서 이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을 MBS라고 하는데, 이 MBS의 종류에는 다시 저당담보부 채권이라는 MBB라는 게 있고, 이 밑에 MBB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저당이체증권이라고 해서 MPTS라는 것도 있대요. 이렇게 MPTS, MBS가 두 종류가 있다. MBB랑 MPTS랑. 그리고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진 저당대출 자동이체채권 MPTB. 요 이 중간에 우리 또 극단적인 거 싫어하죠. 그래서 중간에 잘 섞어서 이제 앞에 MPT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 써서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MPT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계층 저당증권 CMO라는 게 이렇게 있대요. 자, 요 큰 그림 요거 좀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실제 문제에서도 이런 MBB랑 MPTS, MPTB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 먼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각각의 개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을 유동화하는 이런 시스템 또는 주택저당담보증권을 유동화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할 때 봤었던 건데 그 내용 다시 한번 보면, 먼저 차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차입자는
은행의 대출자, 은행에 돈을 빌리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시장만 존재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 다 이 사람 저 사람 몇 명 빌려주고 나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행히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용해서 현금을 들여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은행은 돈을 구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채권을 SPC라는 어떤 특별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에게 이제 이 채권을 넘기는 거죠. 이 채권을 사주는 거죠. 이 회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이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SPC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SPC는 이 채권을 사고 당연히 돈을 주겠죠, 은행한테. 그러면 은행은 이제 그 돈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이 SPC는 이 채권을 사서 또 뭐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돈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이 채권을 잘게 쪼개서, 이 채권을 통으로 하면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게 쪼개서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하고 이제 돈을 다시 회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먼저, 이게 이제 자산 유동화의 과정이죠.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은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뭐 은행에 정기예금 하는 것 이외에 이런 SPC에서 발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조금 이제 수익이 당연히 높겠죠.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을진 몰라도 이제 수익이 높은 이런 투자 기회를 또 갖는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만 가지고 뭐 30년 동안 은행에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한다라고 하면 속상한 일인데, 다행히 SPC에선 내 채권을 사주니까 이 채권을 팔아서 다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또 다시 장사를 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뭐 투자하는 이런 게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증권을 전부 다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죠. 이 SPC에서 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 증권의 종류가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제 MBS라고 하면 이것이 MBB라는 게 있고 MPTS가 있고, 요 중간 성격인 MPTB, CMO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우리가 큰 그림은 알고 있고, 그러면 MBB하고 MPTS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MPTB는 또 그 중간 성격이라 그러는데 엄마를 얼만큼 닮고 아빠를 얼만큼 닮았는지, 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채권형에 해당하는 MBB, 이제 B로 끝나면은 본드, 채권이라는 이름이죠. 채권이라는 의미고, 주택저당 채권 담보로 한 채권이다. 채권이라는 거는 뭐 채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아주 안전하지만 수익이 낮다, 이러한 채권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분형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소유권도 가진 고위험 고수익, 뭔가 좀 투자의 느낌이 물씬 나죠. 지분형 그러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MPTS라는 상품이 있는 거고, 그 중간 성격을 가진 MPTB, CMO라는 게 있다라는 거 먼저 보시고, 먼저 채권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증권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채권형의 증권을 발행을 한다. 즉 SPC가 이 채권을 이렇게 들여왔는데 사왔는데 이 채권에 MBB 먼저 보죠. MBB 먼저 보면 SPC에서 채권의 소유권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진 채권, 이 차입자는 이제 이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원리금을 계속 주겠죠. 이러한 원리금 수취권도 SPC에서 가진 상태에서 이 투자자들, 증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단지 이제 약정된 수익을 지급해주는, SPC에서 약정된 수익을 단순히 지급해주는 형태의 증권을 MBB라고 한다. 투자자들은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확정된 수익만 받을 수 있는, 대신 수익률이 좀 낮은 방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수익으로는 뭐 만족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MPTS 지분형 증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분형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SPC가 가지고 있던 채권의 소유권,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이것들을 모두 가져오는 거죠. 투자자가 이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채권의 소유권도 물론 쪼개진 일부의 소유권이지만 채권의 소유권도 가져오고 원리금도 직접 이제 이체를 받는 형식으로 원리금도 직접 받는다라고 하면 이 채권이 이제 채무 불이행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위험도 당연히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금을 뭐 계속 뭐 한 10년 동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차입자가 중간에 중도 상환해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조기 상환 위험까지 모두 투자자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가 MPTS 지분형 증권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중간도 있다 그랬죠. 그 중간에 이제 어정쩡한 MBB와 MPTS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MPTB 같은 경우는 채권의 소유권은 가져오지 않고 채권의 소유권은 SPC한테 남겨두고 원리금 수취권만 가져오는 이런 증권, 중간이죠. 채권 소유권은 남겨두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이제 이전되는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성격의 증권을 MPTB라고 하고, 채권 소유권이 SPC한테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리금 수취권, 이 차입자가 지급하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원리금을 수취하지 못하는, 뭐 닭 쫓던 개가 뭐 지붕 쳐다보는 안타깝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런 중간적 성격인 MPTB라는 게 있고, 하나의 채권을 이렇게 쪼개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 채권 여러 개들을 전부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각각 위험이 다르겠죠. 이런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하나씩 모아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어떤 바구니에 담아서 또는 뭐 트렌치라고 하는 요런 단어가 나온다. 뭔가 바구니에 담아서 한꺼번에 이제 풀을 만들어서 세트로 이제 한꺼번에 판다. 세트 증권을 이제 판매하는 이런 형식을 CMO라고 이렇게 한다. MPTB에 비해서 이제 뭔가 좀
뭐 세트 상품 뭐 이런 걸로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좀 다양한 이런 상품들로 구성을 하면 좀 위험도 좀 분산될 수 있겠고 좀 적당한 수익, 왜냐하면 아주 안전한 저 투자와 조금 뭐 위험한 증권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좀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익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MBB, MPTS, MPTB, CMO의 상태를 이제 조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죠. 먼저 CMO는 뭐 명확한 특성, 뭐 풀, 트렌치, 뭐, 뭐 다양한 그룹,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뭔가 좀 이제 CMO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 MPTB의 뭐 어떤 집합, 세트 상품 이런 걸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 MPTB, MBB, MPTS 요 내용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하면 되겠죠. 요 차입자가 원리금을 주는데 채권의 소유권도 SPC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도 SPC가 받아서 단지 약속된 수익만 주는 이런 안전한 것을 MBB라고 하고, 채권의 소유권도 이쪽으로 넘기고 투자자에게 넘기고 원리금도 그냥 바로 쏴주는 거죠. 이런 형태를 MPTS, 고위험 고수익이구나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중간 성격, 채권은 SPC가 보유하고 이체는 해준다. 원리금에 대해서 이체는 직접 이렇게 해준다. 위험을 하나씩 나눠 가지는 이러한 중간 형태를 MPTB라고 한다라고 세 개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뭐 그냥 말로 길게 이렇게 써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각각 세 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먼저 큰 분류 MBS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큰 분류 알고 그것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십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 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묻고 있네요.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 ABS죠. ABS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원래는 뭐 자산유동화가 안 되었었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같은 것을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2번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뭐 한글인데도 잘 와닿진 않죠. 영어로 보면 MPTB네요. 요 중간 성격 중에 위험을 좀 각각 나눠 가지는 MPTB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 뭔가 뭐 저당 집합에서 뭐 여러 개의 다양한 채권들을 세트로 파는 거는 MPTB가 아니라 CMO의 특징이죠. 세트 상품, 풀, 트렌치 이런 말이 나오거나 어떤 좀 세트 상품인 이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CMO라고 좀 별도로 외워두셔야 되는데, CMO에 대한 설명인데 MPTB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네요. 3번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위에서 나온 MPTB죠. 이것은 저당채권 이체증권인 MPTS와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인 MBB를 혼합한 성격의 증권이다. 그렇죠. MPTS는 저당대출 자동이체채권, 아까 위에 나온 MPTB는 MBB와 MPTS의 중간 성격, 이것을 혼합한 성격이다. 맞는 내용. 4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이건 MBB에 해당하죠. MBB는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 증권이다. MBB는 이제 채권형, 저위험, 저수익에 해당하는 어떤 채권적 성격의 증권이다. 맞는 내용이죠. 반면에 MPTS는 이제 지분형 성격의 증권이고 이제 고위험, 고수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격을 먼저 크게 나눌 수 있죠. 다계층 저당증권 CMO의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 채권을 발행한다. 어떤 풀, 집합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CMO라고 한다라는 것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먼저 크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뭐 이 정도 이렇게 잘못된 내용 찾아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한글로 봐서는 이게 잘 좀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냥 영어로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뭐 암호 같긴 해도 그냥 우리가 좀 영어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 구별을 해 놓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영어가 병기되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차라리 그냥 영어 약어로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워도 여기 사진 빵 찍어 놓고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좀 유동화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봤었던 거 뭐 차입자하고 대출자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시장이 뭐 1차 저당 시장이고 대출자, SPC, 뭐 투자자로 이렇게 구성된 시장이 이제 2차 저당 시장. 이제 앞에서 봤었던 내용이니까 요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뭔진 잘 모르지만 나 문제는 맞았어 뭐 이런 게 실현 가능한 그런 파트니까요. 괜히 막 영어 약어로 막 이렇게 나오고 생소한 단어 나온다고 겁먹지 말고 요 큰 줄기 확인하고 간단하게 그 해당되는 개념, 성격 정도 간단하게만 기억하셔도 이상하게 문제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문제 풀어 보시면서 이 파트 문제 한 문제 출제되는 거 좀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